AI, 무서울 게 뭐 있어? 생각하기 나름이지. 진짜 무서운 건 AI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야.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AI 시대가 온다고 막연한 두려움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 AI와 일자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미래에 많은 것이 바뀔 수는 있겠죠. 어떤 직업은 줄어들 수 있고 어떤 일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지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까지 미리 다 끌어안고 살기에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AI와 일자리까지 너무 앞서 생각하고 불안해하기에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조금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를 무서워해야만 하는 존재라기보다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동반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결국 클래식한 것을 찾고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즐기고 자기 마음으로 직접 느끼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은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AI 시대, 겁먹지 말고 즐겨야 하는 이유. AI 시대가 도래해도 인간은 클래식한 것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클래식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은 더 빨라지고 정보는 더 쉽게 찾고 공부도 더 쉽게 하고 글도 더 쉽게 쓰고 콘텐츠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과연 AI는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AI가 모든 것을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인간은 과연 편리함만으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탈 것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러닝을 즐기고 승마를 합니다. 자동차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비행기가 있고 이제는 자율주행까지 이야기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러닝화를 사고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면서 뜁니다. 말을 타지 않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승마라는 활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거 환경 및 건축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집을 놔두고 왜 캠핑을 즐길까요? 집에는 따뜻한 침대가 있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 에어컨도 있고 난방 시설도 잘 되어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굳이 돈까지 써가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불편한 텐트를 치고 추위나 더위를 견디고 벌레가 있을 수도 있는 곳에서 잠을 자죠. 케이블카가 있어도 등산을 즐기고 안전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번지 점프를 하면서 스릴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늘 그래왔던 것 같거든요. 편해지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다시 불편함을 찾습니다. 빠르게 가기 위해 탈 것을 만들었지만 다시 걷고 뛰는 시간을 원합니다. 안전해지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다시 적당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돈을 내고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인간의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재미있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효율로만 사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편리함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몸으로 느끼고 직접 겪고 약간의 불편함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아날로그 요소를 즐기는 환경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아날로그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날로그를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쓰는 것도 과거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잘 쓰는 사람, 출판사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물론 아무나 좋은 책을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글로 풀어보고 그것을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보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죠.
많은 전문 분야나 취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과 정보가 없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배울 수 있었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접할 수 있고 누군가 추천을 해줘야 알 수 있는 세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어떤 취미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분야가 나와 맞는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검색한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의 부상으로 사람들은 궁금한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상상만 하던 것들, 혹은 그러한 세계가 있는지조차 모르던 이들이 그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평생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분야를 알게 되고, 내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하게 되고, 어렵다고만 느꼈던 책이나 철학, 역사, 심리 같은 분야도 조금씩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캠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러닝을 시작한 과정을 공유를 하곤 하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자기의 삶과 연결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회사 생활 속에서 느낀 감정을 글로 풀어내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AI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과연 무서워해야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동반자일까요? 저는 이 또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메타가 변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피곤한 일일 수 있겠죠. 누군가에겐 너무 빠르고 너무 어렵고 따라가기 힘든 변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겐 미래일 수 있죠.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공부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좋은가? 나쁜가? AI가 무서운가? 아닌가? AI가 미래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물론 이런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AI를 두려운 존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동반자로 볼 것인지, 기술의 변화 앞에서 피곤해하면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볼 것인지, 결국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은 아닐까? 저는 요즘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통해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역사는 언제나 반복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비극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 권력, 욕망, 두려움, 지배, 불안, 생존.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도구는 바뀌었지만 말이죠. 옷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비극이 반드시 반복이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휩쓸리는 사람일 것인가? 나는 방관하고 있을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사람일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일 것인가? 저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 생각하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역사를 배우고 변화를 실제로 해왔다면 왜 아직도 고전에서 깊은 뜻을 찾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까요? 결국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수백 년 전의 책을 읽어도 이상하게 지금 내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불안을 설명해 주는 것 같고, 과거의 인물 이야기인데도 지금 내 회사 생활이나 인간관계와 너무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고전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대단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도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고전에서 깊은 뜻을 찾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은 과연 바뀔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나와가지고 인류를 막 절멸에 가깝게 몰아세운다면 모를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지배를 받는 그런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구가 바뀌어도 힘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더 유리한 위치에서 서고 싶은 마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쥐고 싶어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AI라는 도구가 생겨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AI를 이용해서 많은 기회를 얻을 거고, 누군가는 두려워하면서 멀어질 거고, 누군가는 더 깊게 배우고 더 넓게 경험할 거고, 누구는 이 변화가 피곤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럼 쉽지 않은가? 인간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나는 더욱더 내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는 있지 않을까? 기술이 바뀌고 세상의 메타는 바뀌어도 인간이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지점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설 자리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가 발달하고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저는 평상시 생각도 못 해본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추천해 줄 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어도 책을 추천받죠. 평상시에는 하지도 않던 공부 역시 AI를 통해 역으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굳이 찾아보지도 않았을 책들이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을 분야들입니다. 역사, 고전, 심리, 철학, 글쓰기, 사람의 마음, 돈의 흐름, 회사라는 조직, 영업이라는 일, 이런 것들이 제 삶과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변에 좋은 어른이 있어야만 이런 걸 배울 수 있었죠.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내가 겪은 일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고, 내가 왜 불안했는지, 왜 흔들렸는지, 왜 회사에서 그렇게 버티려고 했는지, 왜 돈을 벌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과거의 부자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던 그런 유산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유산을 항상 남겨왔잖아요. 그 유산은 단순히 돈이나 집, 땅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어떤 정보를 먼저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자들은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줘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AI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부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탐구 능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죠. 출발선도 다를 것이고요. 태어난 환경의 차이, 가진 자원의 차이, 주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기회는 많이 열렸다고 보는 거죠. 질문할 수 있고, 적어도 찾아볼 수 있고, 추천받을 수 있고, 내 경험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모르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다시 미디어를 통해 공유를 할 수 있죠. 평범한 사람이 자기 삶을 이해하고 자기 경험을 글로 쓰고 자기가 배운 것을 나누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이 과정의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아주 차가운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더 자주 묻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은 아닐까? AI 시대를 무서운 시대로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가 나타난 시대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클래식한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클래식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된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비극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 자리를 계획할 수 있는 힌트로도 볼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태도인 것 같습니다. AI가 있어도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추천받아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경험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 고생으로만 남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고 배우고 연결하고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온 시간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활했던 그리고 느꼈던 불안도 영업을 하면서 세일즈를 하면서 배운 사람에 대한 생각도 돈을 벌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경험도 고전을 읽다가 갑자기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AI를 통해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공부를 하게 된 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나는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AI 시대가 도래해도 인간은 클래식한 것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효율만으로는 사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편리함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몸으로 느끼고 직접 겪고 자기 마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시대가 올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한 것, 아날로그적인 것,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 자기 삶을 글로 남기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클래식함을 추종하는 사람에게, 아날로그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AI를 두려움이 아니라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삶을 남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해석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리고 발전할 거고요. 세상의 메타도 끊임없이 바뀔 겁니다. AI는 훨씬 더 발전할 것이고 우리는 또 새로운 변화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고전에서 깨달음을 얻고 여전히 캠핑을 가고 여전히 뛰고 산을 오르고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는다면 저는 그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겁먹지 말고 즐겨야 하는 이유, 그건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가 우리를 무조건 성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AI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세계를 만나고 내가 하지 않았던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다시 해석하고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한 것들을 더 깊게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시대를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해질수록 왜 우리는 불편한 것을 찾을까? 어쩌면 그 불편함 안에 인간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도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더 빠른 정답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옛날에도 똑같아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